여러분,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이 모든 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? 자,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요, 바로 그 거대한 질문, 우주의 기원입니다. 시간을 아득히 거슬러 올라가서 태초의 순간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. 준비되셨나요? 바로 시작해보죠. 아니,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? 저 수억 광년 떨어진 별이 뭘로 만들어졌는지, 심지어는 아예 138억 년 전 우주가 어땠는지 우리가 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. 근데 이게 가능합니다. 마치 별빛에 남겨진 단서를 쫓는 우주 탐정이 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? 자, 그럼 우리 우주 탐정에게 꼭 필요한 장비, 바로 스펙트럼이라는 걸 소개해 드릴게요. 이게 뭐냐면요, 빛을 프리즘 같은 걸로 쫙 분해했을 때 나타나는 색깔띠, 그러니까 무지개 같은 거예요. 중요한 건 이겁니다. 모든 원소, 수소나 헬륨 같은 애들이 전부 다 자기만의 고유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.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이 원소마다 빛의 지문 혹은 바코드가 있는 셈이죠. 이 스펙트럼도 종류가 한 세 가지쯤 돼요. 먼저 별 표면처럼 아주 뜨거운 데서 나오는 빛은 모든 색깔이 다 들어있는 연속 스펙트럼을 만들어요. 말 그대로 꽉 찬 무지개죠. 그런데 이 별빛이 별 주변에 좀 차가운 가스를 통과하잖아요? 그럼 그 가스에 있는 원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색깔의 빛만 쏙쏙 골라 먹어버려요. 그래서 무지개 중간중간에 검은 선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흡수 스펙트럼입니다. 반대로 뜨거운 가스가 스스로 빛을 내뿜을 땐 딱 특정 색깔만 밝은 선으로 나타나는 방출 스펙트럼이 만들어지고요. 자, 그럼 이제 감이 오시죠?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우리가 보는 건 저 멀리서 온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이거든요. 거기에 나타난 검은 선들, 즉 빠진 색깔들의 패턴을 보는 거죠. 그리고 이 패턴을 우리가 실험실에서 미리 알아낸 수소, 헬륨 같은 원소들의 고유한 지문이랑 비교하는 겁니다. 이 패턴은 수소 지문이랑 똑같네? 저 패턴은 헬륨이네. 이런 식으로요. 마치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을 데이터베이스랑 대조하는 거랑 똑같아요. 와, 이걸로 수억 광년 떨어진 별의 성분을 알아낸다니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?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방법으로 온 우주를 다 살펴봤어요.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. 어디를 보던, 어느 은하를 보던 우주의 기본적인 재료 레시피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. 그 레시피가 뭐냐고요? 우주 전체 질량의 74%가 수소, 24%가 헬륨. 그럼 나머지는요? 우리 몸이나 이 지구를 만드는 탄소, 산소, 철 이런 거 다 합쳐봤자 고작 2%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. 우주는 정말 거대한 수소와 헬륨 덩어리였던 거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이 비율을 잘 보세요. 수소가 74%, 헬륨이 24%. 대략 계산해보면 질량비가 놀랍게도 딱 3대 1이 나옵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주 초창기 물질을 4kg 가져온다고 상상해보세요. 그럼 그 중에 3kg은 수소고 1kg은 헬륨이라는 거예요. 와, 정말 깔끔하게 떨어지죠? 자, 이제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. 왜 하필 3대 1일까요? 5대 5도 아니고 10대 1도 아니고 왜 딱 3대 1이라는 비율이 만들어졌을까요? 이게 그냥 우연일 일은 없잖아요? 맞습니다.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. 이 기가 막힌 비율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아주 먼 과거로 떠나야 합니다. 바로 우주가 탄생한 그 순간으로요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3대 1의 비밀을 풀어보죠. 우리의 목적지는 빅뱅 직후 최초의 우주입니다. 138억 년 전 모든 것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뜨겁고 작은 한 점에서 시작됐죠. 바로 빅뱅입니다. 그리고 정말 눈 깜빡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순간에 쿼크 같은 기본 입자들이 생겨나고 얘네들이 뭉쳐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됐어요. 그리고 시간은 흘러 빅뱅 후 약 3분,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서로 합쳐지면서 최초의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. 그리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38만 년이 됐을 때 우주가 충분히 식으면서 드디어 이 원자핵들이 전자를 붙잡아서 안정적인 원자가 탄생하게 된 거죠.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레고 블록으로 비유해 볼까요? 처음엔 가장 작은 레고 조각, 즉 쿼크와 전자가 있었어요. 우주가 식으면서 이 작은 조각들이 착착 조립돼서 좀 더 큰 블록인 양성자와 중성자가 된 거고요. 그 다음엔 이 양성자, 중성자 블록들을 합쳐서
수소나 헬륨의 핵이라는 중간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중간 구조물에 전자라는 또 다른 조각을 딱 붙여서 마침내 원자라는 완성품을 만들어낸 거죠.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의 핵심 원리는 정말 간단해요. 우주가 쭉 팽창하면서 온도는 점점 내려갔고 그 덕분에 더 작고 단순한 입자들이 단계별로 착착 결합해서 더 크고 복잡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. 이게 전부입니다. 자, 이제 우리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3대 1이라는 비율이 딱 정해진 바로 그 운명의 순간, 빅뱅 후 최초의 3분입니다. 빅뱅이 터지고 딱 3분 정도 지났을 때 이때 우주는 말 그대로 거대한 핵융합 발전소, 아니 용광로 같았어요. 온도가 10억 도 정도로 내려가면서 드디어 양성자랑 중성자가 서로 달라붙어서 더 큰 덩어리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. 물론 아직 전자를 붙잡아서 완전한 원자가 되기엔 너무 뜨거웠지만요. 바로 이 시점에 우주의 재료 비율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. 계산해보니 양성자가 14개 있을 때 중성자는 2개 정도의 비율이었답니다. 별거 아닌 숫자 같죠? 하지만 바로 이 숫자가 앞으로 만들어질 우주의 레시피, 그 모든 것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? 아주 간단한 산수예요. 중성자 2개는 아주 안정적인 짝을 찾아서 양성자 2개랑 딱 결합합니다. 그래서 양성자 2, 중성자 2이 뭉친 헬륨 원자핵 1개가 만들어졌어요.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? 원래 양성자가 14개 있었는데 2개가 쓰였으니까 12개가 남았죠. 이 남은 양성자 12개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. 양성자 하나가 바로 수소 원자핵이거든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소 원자핵 12개랑 헬륨 원자핵 1개가 만들어진 겁니다. 자, 그럼 이걸 이제 무게, 즉 질량으로 한번 따져볼게요. 양성자 하나의 질량을 그냥 1이라고 칩시다. 그럼 수소 원자핵 12개니까 총 질량은 12가 되겠죠? 그리고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둘, 중성자 둘, 총 4개의 입자로 되어 있으니까 질량은 대략 4가 됩니다. 자, 그럼 나왔습니다. 수소의 총질량 12, 헬륨의 총질량 4, 12대 4. 이 비율을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? 바로 3대 1. 소름 돋지 않나요? 빅뱅이 터지고 단 3분 만에 물리법칙에 따라 정해진 이 비율이 138억 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관측해서 알아낸 비율과 완벽하게 똑같다는 겁니다. 이야, 바로 이게 과학의 아하! 하지만 잠깐만요. 우리 탐정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쉽죠? 이렇게 멋진 이론을 뒷받침해줄 결정적인 증거, 스모킹건이 하나 더 남아있거든요. 바로 우주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태초의 빛을 처음으로 내보냈던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빅뱅 이후 38만 년 동안 우주는 뭐랄까 아주 뜨겁고 뿌연 숲 같았어요. 원자핵이랑 전자가 막 따로따로 헤엄쳐 다니면서 빛 알갱이들이 나아가려고 하면 자꾸 부딪혀서 길을 막았거든요.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짙은 안개 속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런데 우주가 점점 식어서 온도가 3000도 정도로 내려가자 드디어 전자가 원자핵에 착 붙잡히면서 안정적인 원자가 됐어요. 그러자 빛이 앞길을 가로막던 안개가 순식간에 싹 거친 겁니다. 우주가 처음으로 투명해진 역사적인 순간이죠.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안개가 걷히는 바로 그 순간 그동안 갇혀있던 모든 빛이 자유다를 외치며 일제히 온 우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. 이 태초의 빛, 우주의 첫 빛은 그 후로 무려 138억 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우주 공간을 날아와서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우주 배경 복사라는 이름으로 도착하고 있는 겁니다. 이 우주 배경 복사는요, 말 그대로 아기 우주의 스냅 사진이에요. 태어난 지 38만 년 된 아기 우주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빛의 화석인 셈이죠.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 빛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봤더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빅뱅 이론의 예측과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확인했어요. 우리 우주 탐정 이야기의 진실을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최종 증거인 겁니다. 자,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내용 한번 정리해볼까요? 먼저 우리는 별빛의 스펙트럼이라는 지문을 통해 우주의 재료를 알아냈죠. 거기서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고요. 이 단서를 따라가다 보니 빅뱅 후 3분이라는 시간으로 가게 됐고 그때의 물리법칙이 이 비율을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.
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 배경 복사라는 아기 우주의 사진이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걸 최종적으로 증명해줬죠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. 잠깐만요. 빅뱅 때 수소랑 헬륨만 만들어졌다고요? 그러면 지금 제 몸을 이루고 여러분이 딛고 서 있는 이 지구를 만드는 탄소나 산소, 철 같은 무거운 원소들은 대체 다 어디서 온 걸까요? 그 해답은 우주 역사의 다음 장, 바로 별들의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.